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뭐 예고 없이 생방송 하게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쌀나문 봉사 나눔 스쿨에서는 매년 해왔어요. 매년 해왔고 올해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이것 말고도 올해 가기 전에 한 군데 더 할 겁니다. 여러 군데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제가 협조하에 나눔스쿨에서 이렇게 저희 처갓집이 의성이에요. 의성이다 보니까 의성에서 직접 쌀 농사를 지었던 것을 이렇게 김천에 사는데 아마 김천 정미소에서 해왔는가 봐요. 정말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2021 동구 매년 연탄 나눔 봉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나눔 스쿨이 대구 동구에 있어요. 그래서 대구 동구 에서 행사하는 이렇게 각 구청에 보면은 각 구청에 어떤 제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소년 소녀 가장들한테 쌀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년 소녀 가장들, 그러니까 어렵게 살고 있는 학생들의 가장들한테 좀 해라. 그래서 백미 20kg 200포 이렇게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소장님 두 분, 그리고 우리 나눔스쿨 대구의 센터장님 함께 이렇게 배달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눔복지재단 후원 방법 이렇게 있는데 나눔복지재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후원 방법은 여기 우리 나눔복지재단, 내가 나눔복지재단 하면서 계좌를 하나 열어놨어요. 그래서 매월 말일 10,000원씩 이렇게 기증을 하면 됩니다. 요즘 뭐 부동산이 떨어진다 뭐 이런거, 계약갱 신호 임차인 중도해지가 하는 현실성 혼란, 계약갱 신호 임차인 중도해지 가능, 현실성 혼란스럽다. 계약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계약갱신 하고 나서 계약갱신을 하면 임차인이든 임도이든 2년 하겠다고 계약을 하면은 당연히 2년을 지켜줘야지. 이게 왜 가능해야 돼? 계약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 통지 3개월 뒤 임차인 중개보수 부담 없이 퇴거. 이게 계약갱신을 해도 그냥 단순히 계약갱신을 하느냐 아니면 계약서를 2년 계약을 하느냐 이것마다 틀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기적 갱신 계약일 때는 언제든지 3개월 후에 가능하지만 계약갱신을 하고 계약서를 쓰면은 당연히 2년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일부 임대인 불합리, 보증금 안 주면 그만. 임대인은 1년 내 해지면 임대료 인상 손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세입자는 언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거 하여튼 정치권이 이상한 놈들이야.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에 규정이지만 일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임차인들도 현실적으로 권리를 챙기기가 쉽지 않으므로 앞으로 분쟁이 깊게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학에 따르면 세입자 계획전을 행사해 전월세를 인정하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고 통지 상거리 지점에 혈연이 발생한다. 원래 임대인보 복사상 무시가 갱신만 정했던 규정이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청구 행사 계약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거 법률로 통과했는갑네. 난 이제 알았어. 이거 전세가 급등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해 놀고 해당 규정이 점차 알려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새로운 갈등 첨예한 반영이다. 자, 언제부터?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으로 이거 몰랐네. 여러분 알았습니까? 이거 알았는데 이게 보자. 그러면은 이게 주택에만 해당되는 거죠. 상가에는 해당 안 되는 거죠, 이거.
임대차 3법이 주택에 해당된 거니까 상가에는 왜 10년으로 해놨잖아요, 지금. 주택은 4년으로 해놨고 상가는 10년으로 드러났죠, 지금. 자,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서 세입자가 전세계약 도중 통보해서 발생한 분쟁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300만원 지급해라, 이런 내용이 나왔죠. 세입자가 전세계약 중도를 해지 통보해 세입자가 전세계약 중도 해지를 통보해 발생한 분쟁의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결론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네. 그나마 일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도 되지만 임대료 인상 제한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분쟁조정이 사실상 효력이 없고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상대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보니까 임대인이 좀 개기면 된다. 안 주고. 실제로는 현재는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야기지, 전세국이 많이 올랐을 때는 나가면은 고맙죠. 나가주면은 전세값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좀 빨리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이 경우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상계를 지낸다 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 매매잔금을 치료 못한 경우 당선될 때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아 매매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등 다른 손해가 생겼을 때는 인과관계를 인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받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중파에서 말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쉽게 말하기가 요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야, 이건 매부리에서 내 집 마련 막차 놓친 건가요? 전문가 50인 단호한 조언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22년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투자 전력은 매부리 레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문가 50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네요.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무주택자 시세제 큰 청약을 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세원 내외주건상무,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 견임교수, 임채우 KVN 수석연구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전문가들을 내가 다 이렇게 유안타 증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생명보험회사 부장,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낸다는 거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맞지도 않다. 부동산 어떤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그냥 생명보험, 신문기자, 그리고 은행 부동산 수석 전무원, 증권회사 부동산 수석 전무원,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망을 한다는 게 별로 자기 은행과 생명보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인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가,